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곧 있을 ECB에서 양적 완화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장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시장에 부담스러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ECB의 기대감이 국제 유가 하락이나 세계 경제 둔화 같은 악재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은 좀처럼 사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 수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중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출발은 약보합권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 전환해서 192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항에 부딪히면서 2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5일선은 또 확실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 방향을 잡지 못했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수급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강하게 출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오전장부터 강하게 늘어나면서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죠. 개인의 매수 물량이 46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84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지난해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현재 585포인트 코스닥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오르고 있는데요. 일중그룹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584포인트로 지난해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장중 고점이 586포인트였었는데요. 오늘장 개인의 힘이 컸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장 초반부터 100억 원 넘게 매수해줬습니다. 130억 원 정도 사줬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도 힘을 내줍니다. 현재 개인보다 더 많이 사주면서 14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5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장 특징 종목들을 짚어드리자면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 수혜 종목으로 꼽히면서 많이 올랐었던 삼성 SDS가 오늘장에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불어일으키면서 7% 이상 내려서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반면 항공주 그리고 건자재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장 분석해보면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1880에서 1900 정도는 확실하게 바닥이 다져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단 또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에 예정된 ECB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3인방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방향성은 일단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은 지루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1930포인트에 대한 단기성에 대한 저항을 놓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5일선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5일선이 한 1905포인트 정도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22 정책회의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실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0.9% 정도 하락을 했다가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적인 부분으로 4분기 실적치가 시장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조금은 지수 상반 밴드라고 볼 수 있는 1980포인트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도 주가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1980포인트까지의 대응 반등 기대해보면서 시장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국제유가가 말씀해주신 대로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유가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이나 정유화학 섹터들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느 정도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며칠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떤 그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자체가 신저가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옆으로 기는 어떤 그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기는 에너지 응집 형태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유, 화학, 조선 섹터들의 방향성은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국제유가의 상황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낙폭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가만히 보면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심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건설주들도 이런 건설주들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런 신저가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하다가 또 횡보하고 횡보 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러한 패턴들은 최근에 이제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반등보다는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조금은 우려스러울 정도로의 하락폭이 깊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현재 구간 4분기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로서 재료로서 동반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CPR 게시판에 상담이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1등 만등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182,0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오늘 너무 급락을 하네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가능한지 부탁합니다라고 올려주신 그런 사연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현대위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형주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빠지네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큼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좀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거친 섹터들과 개별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오늘 10% 넘는 그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저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지 못하는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삼성 SDS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락폭이 깊을수록 반등의 폭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위아 이 종목이 일단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멕시코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일단 나와주었었죠. 한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일단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현대위아가 선택한 것은 이제 다음 달에 한 2천억 원 정도 회사채 발행을 해서 공장을 신규 설립한다라는 다소 조금은 공격적인 어떤 투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동성 확보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3분기 차입금 상환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1,600억 정도 회사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현재 현대위아에서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현대위아에 일단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에서 좀 불과한 그런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어떤 운영비 충당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 기차구죠. 도이치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유가 어찌됐건 현재 구간 글쎄요, 오늘 한 10% 정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비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기차 판매 부진이 어떤 현대위아의 실적 부진으로 어떤 연결이 되고 신규 투자라든지 뭐 이자, 비용 투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어떻게 보면 올 거라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위기들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현대위아가 수차례 이런 문제점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 기술적으로 최저점들을 찍은 가격들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2014년도 2월 달 정도, 2014년도 2월 달 정도에 15만 원의 최저점을 찍고 쭉 23만 원 정도까지 급등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이 좀 나아졌지만은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16만 원에서의 전저점 유지, 그리고 재차 기술적인 반등, 그것에 대한 반복, 전저점 유지, 이런 부분들이 재차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만 원대에 대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락은 하고 있지만은 16만 원대에 대한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의 최저점이 되겠죠. 한 16만 원 정도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 추가 급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큰 폭의 급락보다는 가격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악순환적인 연결고리를 이제 가장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실적이 궁극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4분기 실적 현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소폭이지만은 실적 증가세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차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하락을 하고 신저가를 병신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저점을 잡아주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추가 매수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재차 CPR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그 부분들 짚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현재 구간 일단은 방만 포지션 조금 더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 하락폭이 큰 개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CPR 상담 종목이었던 현대위와 마찬가지인데요. 10%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지속적인 바닥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노려보자. 관심 있었던 분들 매수는 아직 아니다. 관망 포지션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득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마감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는데요. 아덴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오늘 어떤 키워드 짚어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22일 열리는 ECB의 QE2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시고요. 또 4분기 실적 시즌 시작됐지요. 업종 간의 희비가 이미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올해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일명 황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CB에서 QE 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에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ECB 관련된 부분, ECB에서의 양적 완화 조치가 과연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유로존에 의한 어떤 그 경기 둔화 움직임을 거꾸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로존 시장을 제외한 타 지역권 내에 있는 국가들의 시장들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들 가장 이제 그 시장 금융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환율 시장이 되겠고요. 그 이후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그를 뒤쫓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미 93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뭐 거의 뭐 최고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양적 완화에 따른 유로화의 가치가 상당 부분 이미 하락되어 있다라는 것. 1.15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2.25달러였던 것이 1유로당 1.25달러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금 1.1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유로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며칠 전에 있었던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제 그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그 방어를 그 스톱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결국에는 유로화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힌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1월 14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유로존 사법재판소에서는 EU의 어떤 그 ECB에서의 EU 그 국가 그 국채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EU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게 되면서 유로 ECB의 어떤 그 양적 완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쨌든 그 규모에 지금 초점이 상당 부분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5천억 유로에서 7천억 유로 정도. 과연 이 부분 뭐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6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요. 25% 뭐 상한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5천억 유로 정도는 하지 않을까가 시장의 어떤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5천억 유로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를 맞춰주지 못하고 만약에 뭐 3천억 유로나 뭐 4천억 유로의 양적 완화의 실시다 이렇다라면 실망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22일을 별도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상황 흘러간 옛날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는 것, 이슈다라는 것 꼭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맞물리면서요. 아울러서 그 유로존에서 조금 더 양적 완화를 좀 가열차게 하면서 유로존의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가 활성화 국면을 맞게 된다면, 과연 뭐 한 5, 6년 전부터 있어져 왔던 중국의 성장률, 그리고 과거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미국의 성장, 그리고 이제는 이어지는 유로존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 구조에서 선진고리가 구조가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ECB에서 과연 5천억 유로 이상의 어떤 그 양적 완화를 하는지 그 이하를 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CB QE 책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했던 양적 완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서프라이즈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시장이 더 추가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주목할 건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밖에서는 ECB라면 안에서는 현대차 3인방의 실적 발표가 후반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줬던 안도감을 또 이어줄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IT 업종을 대표했다라면 이제 그 현대차 3인방이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실적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 되어 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그 같은 날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이제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1분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분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 주변 상황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4분기 실적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이제 모비스의 실적 발표하고 바로 연관이 되겠죠. 4분기 실적 발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환율의 변화가 과연 이들의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업종들 그리고 다른 뭐 그 하도급 업체들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가능성 탐색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제 유가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특히나 12월에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변동성은 줄어들었다라고 일축하기에는 다소간 모질한 감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에는 과연 국제 유가의 변동이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을 미쳤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을 미쳤는지 그리고 민감도는 얼마만큼이나 민감도를 보여줘 왔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의 연속성에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환율의 변동 민감도가 상당 부분 과거와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평가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100의 어떤 그 100의 변화가 있었다라면 환율에 의한 변화는 5% 정도밖에 영향을 못 끼쳤는데 지금 현재는 3% 이내로 축소가 되었다라는 점. 상당 부분 외압에 의한 외생 변수에 의한 어떤 그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환율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편 거래소가 올해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어제부터 일명 황제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보니까 또 일부 종목은 또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액면 분할이 과연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다만 액면 분할로 인해서 다소간의 좀 주가의 착시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제 그 이 부분과 액면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스터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요. 오늘도 이 부분에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주식들의 액면 분할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만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성, 실적의 성장이 없는 계속되는 어떤 그 둔화의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착시 효과를 노리는 착시 효과만을 노려서 기업 분할을 액면 분할을 시행을 한다면 이내 주가는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보고서가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옥석거리기가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4분기 실적 기업 발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이런 부분들 황제주들의 액면 분할이 과연 그들의 펀더멘탈이 지속 성장의 연속 상상에 있는 주들이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의 실적의 둔화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액면 분할인지 이 부분 먼저 긴밀히 좀 따지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액면 분할이 주가의 착시 효과는 줄 수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생 변수, ECB의 어떤 그 변화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ECB가 주는 영향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맞물리면서 과연 경기 민감주도 조선과 기계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유로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치가 일정 부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 버린다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ECB의 어떤 그 모멘텀에 무조건적인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경기 민감주는 다소간 조금 제가 과거에도 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 턴어라운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느덧 코스닥 지수가 58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격도가 상당 부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성장주들이 과연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안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되어서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적이 발표되지 못한다라면 이내 실망 매물이 크게 이미 벌어진 이격도를 충분히 좀 가라앉힐 만한 그 정도의 낙폭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당분간 조금 너무 가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어떤 전략보다는 조금은 좀 한 템포 늦추어서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주셨는데요. 안국약품 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아쉽지만 패스 외쳐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투비소프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국약품 좀 아쉬운 종목인데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 종목은 그 121선 밑에 한 13,700원 그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는 한번 좀 기회를 준다고 하면 거기서는 좀 담으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좀 어떤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좀 금세 이렇게 좀 만회를 하는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아쉽네요. 그리고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자 오랜만에 거래가 터진 다음에 차트를 좀 많이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거의 뭐 1년 넘게 좀 횡보를 한 그런 종목으로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투비소프트 하나 꼽을 수가 있겠고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나머지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 있었습니다. 한 2% 정도 오늘장 내리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진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워낙 작년에 좀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나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 뭐 PER 10배 정도 그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뭐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그런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 좀 많이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만큼은 아직 좀 바닥권에서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처럼 좀
살짝 눌려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6,000원만 안 깨, 6,000원 깨면 이거는 네. 예, 종목 자체가 제가 생각하보다 조금 더 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만 안 깬다고 하면 예, 빠져줄 때 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면 예, 뭐 한 8, 9,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 어제 좀 이렇게 위에서 예, 빠져줄 때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래도 예, 좀 긍정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면 거래도 예, 최근에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6,000원대가 좀 지지가 되면서 서서히 계단식으로 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것도 보여주고 올해 뭐 예,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곡물가 하락이라든가 예, 원유값도 지금 하향 안정화된 상태고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료 전체 뭐 사료 시장 전체 시장에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료주는 뭐 이지바이오뿐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예, 가져야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기 공략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 네. 예, 애경유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예, 애경그룹 내 석유화학 제품을 예, 담당을 하고 있고 주요 품목으로는 무스프 탈산 이게 뭐 가소제라고 예,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예, 첨가하는 그런 부품이 아니죠. 예,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애경유화가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하고요. 예, 화학주 중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예, 상태고 예, 플라스틱 소재가 자동차나 차량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4년 PR 대비해서 6.5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예, 지금 바닥 찍고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팔았었던 기관 쪽도 예, 서서히 좀 매수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이 8만 원까지도 한번 예, 기대를 해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얼마 전에 했던 종목이죠. 유니캐스트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예, 이 회사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양산 테스트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뭐 기술력 있는 예, 회사입니다. 뭐 사물 인터넷 시장 예, 활성화로 특히 뭐 센서 부분 매출 예, 급성장하고 있고 어제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예, 거래가 이제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 전에, 9,000원 초중반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셨겠지만, 아직도, 예, 갈 자리, 예, 지금, 예, 3,000입니다, 3,000원. 예, 여기서도 제가 12,000원, 1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릴게요. 네. 한 14,000원, 예,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예, 가능한 종목입니다. 예, 동사의 어떤 자회사인 휴대폰 부품주 쪽도 지금 굉장히 작년에 좀 주춤을 했지만 올해 드림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세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예전에 고점이었었던 15,000원대도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삼양제넥스입니다. 이 종목도 예,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10만 원 밑에서는 예,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매수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요것도 결국 사료나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 첨가제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곡물가, 특히 옥수수값에 연동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원료한 친환경 플라스틱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지금 식료품 업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도 50% 미만이고, 그리고 또 유보율도 무려 3,500%에 달할 정도고요. PR도 지금 현재 올랐지만 7배 조금 예, 넘어가는 수준이고, 지금 바닥 다지고 이미 지금 예, 추세를 지금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예, 그때 매집하셨던 짧게 5% 10% 먹지 마시고 예, 수익을 먹을 때 계속 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종목, 공교롭게도 또 오늘 상한가가 또 나왔네요. 전일 분석해서 제가 원고를 드리는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틀 연속 그렇게 됐네요. 예, 공교롭게도 영백CM이라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뭐 상한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상한가는 안 나올 거라고 저도 두렵네요. 이제 상한가 나올까봐. 예, 신규 상장 스마트폰용 진동 모터를 만드는 뭐 전문 업체로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그런 적용된 코인형 진동 모터 뭐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뭐 세계 1위, 아무리 뭐 작은 종목에 세계 1위면 역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카메라 모듈용 그런 코일도 개발을 해서 삼성 전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아마 새롭게 또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작용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한가 가지 않아 생각이 되고요. 2014년대 주요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매출이 소폭은 하락은 했지만 작년 3, 4분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2015년 대비해서 PR은 지금 올랐지만 오늘 뭐 상한가 같지만 7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뭐 지금 살 수도 없겠죠. 일단 살 수도 없겠죠. 한 10,000원 정도 한 조정 네.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네요. 계속 이러다 주시는 보니까. 종목마다 상한가네. 예. 하루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그래요. 텐데.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상황 살펴보면서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순서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예상하셨던 대로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금 3% 넘었는데요. 중국 증시 분위기 체크하면서 오늘장 바로 후광통 종목 들어볼게요. 예, 상해시장 말 그대로 초강세장입니다. 제가 뭐 8% 빠질 때 초강세장이라고 하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역시나 호가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고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초단기 내에 10% 이상의 수익 나신 분도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3.19% 강세 움직임이고요. 전 종목 걸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증권주들 오늘 해통증권, 초상증권, 중신증권 모두 8%대에서 5%대 올라가고 있고요. 보험주들 오늘 뭐 중국 인수보험 상한가고요. 중국 태평양보험, 중국 평안보험 모두 다 7%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은행주도 그렇고요. 에너지 뭐 지금은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디즈니랜드가 이제 상해 근처에서 이제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대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상해 국제공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해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또한 상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수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디즈니랜드가 좀 설립이 되고 또 2019년에는 제2터미널이 이제 완공이 되면요. 거의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남한의 인구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해국제공항은 조금 그냥 뭐 중국 주식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나 잘 낸다. 수면 잡고 길게 나 자고 일어났는데 크게 오를 종목 그런 종목으로는 상해국제공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생기게 되면은 관광객 수요도 많아지겠죠. 관련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상해국제공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약간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 움직임 자체는 뭐 그리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 저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만 계속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584포인트까지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9월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다. 그렇다면 2012년 고점까지 뚫고 넘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코스닥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많아도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맞춰드리고 있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 1월 내내 갈 거고요. 2월 중반쯤 되면, 초중반쯤 되면 그때는 어떻게 코스닥이 흔들릴 것이다. 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자. 그러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줄어들게 되고 지수는 끌어내려오게 되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개별주는 버틸 겁니다. 어떤 개별주? 계속 말씀드렸던 화장품, 카지노, 뭐 말씀드렸나요? 뭐 밥솥, 그 다음에 춘천 관련주들, 어쨌든 이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는 이 관련주들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니까. 일단 약간 지금 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업종들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실적주, 그 다음에 갤럭시 S6 관련주, 그리고 다시 반도체주, 이런 형식들이 있단 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코스닥 실적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번호 안내 좀 해볼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보죠. 자, 수급 100점 줍니다. 하이닉스부터 해서요, LG 생명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터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할게요. 겁나게 많은 물량 외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싸그리 담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뭐 121선 이탈하니까 그냥 매수해버리네요. 자, 차트랑 수급 좀 볼게요. 자, 차트 보죠. 자, 현재 차트 상황 보니까요, 121선 라인 깨자마자 주가 오늘 딱 올려버리는 모습인데, 자, 오늘 장에서 외인은 얼마나 사주냐? 이거 보이십니까? 수량이 40만 주다. 자,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97억이더라. 굉장히 많은 금액을 외인들이 현재 싸그리 매수해주는. 기관은, 기관 매수해주고 있고, 기타민 쪽의 매도세가 좀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외인의 강한 매수가 뱉어냈던 물량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다음 LG상사 볼게요. 자, LG상사 급등합니다. 7%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 끌어올립니까? 확인만 해보죠. 자, 외인 기관인가? 기관이 끌어올립니다. 77억 원치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수량은요, 23만 주 이상 현재 매수해주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최근 들어서 기관 계속 매수. 어제 16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더 끌어주네요. 네,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갑니다.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좀 지켜봅시다. 얼마까지 갈까요? 계속 한참을 횡보했어요. 몇 년, 2년, 거의 1년 정도 이상을 횡보하다 이제 올라갑니다. 조금 더 봐야겠죠?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자.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은 삼성생명인데요. 자, 오늘 삼성생명까지만 제가 좀 볼게요. 삼성생명 오늘도 좀 올라가는데 많이 내렸던 주가가 반등을 한다.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 볼게요. 자, 삼성생명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리다 올라간다라. 밀려봤다 올라간다. 밀렸다가 올라간다. 요 정도 라인이면은 한번 이거 매수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자, 수급 상황 보니까 오늘 외인 약 10,000주, 기관이 33,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줘요. 자,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들어섰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계속 밀려 내려갔죠. 그런데 기관이 매수해주더라. 주가 올라간다? 이거 기관이 다시 잡겠다는 소리죠.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더 최근 들어 앞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삼성생명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삼성카드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2695님, 47,000원 20% 너무 내려가네 볼게요. 삼성카드 보겠습니다. 47,000원. 네, 매수가가 좀 안타까운데 볼게요. 여기 매수하셨어요. 사실 뭐 완전 무너졌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지금 상황은 손도 못 쓰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현 상황에서의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누가 끌어내렸나? 기관들이 끌어내렸네요. 언제부터? 12월 29일부터 매도가 나옵니다. 12월 29일부터 매도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부터 기관이 매도하더니만 주가가 그때부터 곤두박질 칩니다. 자, 기관이 이거 매수 돌아오기 전까지 주가 안 갑니다. 자, 기관이 오늘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은 기관 또 매도하네요. 이거 기관 매수 돌아오기 전까지 주가 안 가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지금 현재 구간대선 기관들의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 외인이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가능성 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홀딩 하셔야 되는데, 내려왔다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기관이 이틀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 물 타야 됩니다. 이거 타야 돼요. 타셔가지고 단가 낮추셔야 돼요. 40%까지 늘리셔야 돼요. 2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4만원 좀 넘어가서 4만 2, 3천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요.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생각으로 기관 매수 들어오면은 단가 낮추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손해 안 볼 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뭐죠? 자, KG인시스 보겠습니다. 2740님 23,300원에 10% 매도 의견인데 보겠습니다. 자, 23,300원에 사셨어요. 네. 오늘 4% 빠지는데요. 계속 올라갑니다. 핀테크가 뭔지 주가를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요. 외인 25만 주 매도, 기관 2만 주 매도, 기타업인 6천 주 매도. 그 전까지만 해도 외인이 팔긴 했는데 큰 폭은 아니었고 기관이 사줘서 버텼는데 오늘 매도 나온다. 이거는 뭐다? 비중 일단 절반 줄이자. 만족하신다면 전량 팔아서 수익 실현하자 이겁니다. 네. 절반을 줄이실게요. 욕심이 좀 있으시다면 절반 줄이시고요. 만족한다시면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많기 때문에요.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인데요. YG엔터, 셀트리온, 콜마, KCC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 중이고요. 다음 보자면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이너스, 광동제약도 뭐 거의 그 상황이죠. 네, 저렇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건데요. 현대엘리베이터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이 시간에 시작한 지 2년 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추천한 종목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더해서 앞으로 올릴 겁니다. 연계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현재 300%가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또 수익 나는 거 계속 더해갈 겁니다. 네, 계속 더해가지고 계속 수익 올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10%씩 매수기 때문에 저기서 나누기 10 하셔야지 총 계좌 수익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복리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저건 그냥 단순히 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볼게요. 자, 현대엘리베이터 2.4% 빠집니다. 매수가가 얼마냐면 62,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약 1,000원 정도가 현재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익을 따지면 현재 마이너스 1.78%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현대엘리베이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죠. 엘리베이터를 이제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마진율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을 계속 타갈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고, 보너스로 보고 있는 게 그 부분이죠. 일단 북한과의 이슈 덩어리들, 그리고 기간은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CC도 보죠. 자, KCC가 밀릴 듯 하다가 현재 딱 0%대, 어제 종가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수를 53만 6천 원에 했기 때문에 4천 원이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왜요?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었고, 박스권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이제 나올 거니까 큰 흔들림이 없이 주가는 어떻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들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보신다면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던 광동제약도 그냥 보시면 돼요. 어제 드렸잖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죠. 그 외에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해보자까지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종목이 없습니다. 내일 상황을 봐서 종목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종목을 지금 뽑아놓고 있는데요. 움직임을 봐야겠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 마감을 9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16포인트 가리키면서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584포인트입니다. 작년 고점을 오늘 돌파한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하셨던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는 가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종목별로 간추리기에 들어갈 때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중요한 내일장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